전력용 반도체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MOS 시스템, 혹은 MOS 캐파시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MOS 캐파시터의 문턱전압, 임계전압, threshold voltage 의 표현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죠? 유도했던 식이 어떻게 되었었죠? threshold voltage VT는 어떤 표현식이었냐면 세 개의 항의 합이었어요. 첫 번째 항이 뭐였죠? flatband voltage 더하기 threshold 문턱을 넘어갈 때 실리콘 쪽에 depletion charge의 총량, 음의 전하의 총량이죠. 음의 전하의 총량.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MOS 캐파시터라는 말을 썼어요. 왜 MOS 캐파시터라고 그랬을까요? 게이트 옥사이드를 사이에 두고, 그죠? 게이트 옥사이드를 사이에 두고, 보세요. 게이트 옥사이드를 사이에 두고, 여기 게이트 옥사이드를 사이에 두고, 메탈과 여기 실리콘이 있는데, 게이트 옥사이드를 사이에 두고, 메탈 쪽과 실리콘 옥사이드 사이의 이 계면에 양의 전하를 저장을 하고, 실리콘과 옥사이드 사이에 여기에 뭘 저장해요? 음의 전하를 저장을 하죠. 그죠? 이 음의 전하가 뭐예요? 디플리션 차지죠. 디플리션 차지. 여기는 양의 전하가 존재하고, 이 평행판 축전지 캐패시터 같은 역할을 해요. 유전체 절연막을 가운데에 두고 위에는 여기에다가 뭐가 있어요? 양의 전하 전공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음의 전하 디플리션 차지가 있어요. 인버전이 되면 여기에 인버전 차지까지 생기는 거죠. 음의 전하가. 그래서 가우스의 법칙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음의 전하 총량은 위에 있는 양의 전하의 총량과 같다. 이미 다 배웠어요. 그래서 it looks like a capacitor죠. 캐패시터 같이 보이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threshold 상태에서의 threshold가 들어갈 때 그 문턱에서의 음의 전하의 총량, 디플리션 차지죠. 그거를 Cox로, 캐패시탄스로 나누면 그때 세미컨덕터 쪽에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Cox로 나눴어요. 평행판 축전지에 한쪽에 저장되어 있는 전하의 총량, 음의 전하의 총량. 음의 전하의 총량은 E 입실론 S Q N A 2배 phi B 이랬었죠. 그죠? 이게 바로 여기에 디플리션 차지를 Cox로 나눈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뭐였어요? threshold, 그 문턱에서 surface potential이 굽어진 정도, 그게 바로 2배 phi B였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flatband 전압이랑 depletion charge를 Cox로 나눈 양에다가 surface potential의 굽어진 정도 2배 phi B, 이 세 개의 합으로 표현이 됐었어요. 그죠? 이게 threshold voltage를 정의하는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식을 얘를 VT 대신에 VTN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VTN. 이 N은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NMOS라는 얘기죠. NMOS. 우리 지금 강의가 지금 거진 이제 한 달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의 강의가 P연기판에다가 모스를 만들었어요. P연기판에 MOS를 만들면
SiO2와 실리콘의 계면에 인버전된 채널이 일렉트론이에요. 일렉트론. 그죠? 그래서 이걸 N 채널 무스 캐패시터 이렇게 얘기하죠. N 채널이라고 해요. N형 무스입니다. N형 무스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첨자 N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의 가운데 선생님은 한 번도 피모스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피모스도 여러분의 상상력을 펼치면 여러분의 상상력을 확장을 하게 되면 이미 선생님이 강의는 하지 않았지만 피모스는 N형 기판에다가 MOS를 만들어서 P 채널을 만들겠구나. N 채널이 아니라. 그죠? 예,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피모스의 경우에 threshold 상황을 가져가기 위해서 게이트에 걸어줘야 할 전압을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threshold 볼테이지는 어떤 식으로 표현될까? 하고 표현식이 있을 거예요. 그죠? 표현식이. 그러면 피모스의 threshold 볼테이지는 나중에 하겠지만 뭐 VTP 이렇게 쓰겠죠? 피모스는 VTP 이렇게 쓰겠죠. 됐습니까? VTP. 아직 피모스는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수업 시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MOS 시스템에 지금 이게 P형 기판이고 이게 메탈이고 이게 지금 SiO2고 그런 거 아니에요? P형 기판에 여기를 접지를 했을 적에 여기에 지금 채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트롱 인버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게이트에 걸어줘야 할 전압이죠. 그죠? 그게 이런 표현식으로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수업 시간 끝날 때쯤 해가지고 곧 배우게 될 텐데 이걸 접지를 시키지 말고 여기에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됐을 적에 전압이 인가됐을 적에 threshold 볼테이지가 영향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의 threshold 볼테이지를 이런 영향을 받는 효과를 바디 효과라 그래요. 바디. 여기가 바디 아닙니까? 여기가 바디니까 바디에 걸어준 전압에 의한 효과를 바디 효과라 그러는데 바디 효과가 고려된 threshold 볼테이지를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그냥 VT라고 이렇게 씁니다. VT. 일반적인 것이 바디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쓴 VT를 여기 바디 효과가 고려된 VT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VT5라고 쓰기도 합니다. VT5. 5는 제로의 뜻이니까 없다는 얘기죠. 바디 효과를 바디 이펙트를 고려하지 않은 threshold 볼테이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유도한 이 표현식은 바디 효과를 아직 고려하지 않은 threshold 볼테이지에 대한 expression입니다. 큰 그림이 그려지죠? 이제 오후에 좀 이따가 이제 배울 텐데 이게 고려되지 않은 threshold 볼테이지예요. 그리고 threshold 볼테이지는 NMOS에 대한 것이 있고 당연히 PMOS에 대한 것이 있을 텐데 PMOS에 대한 것도 아직 강의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표현식을 어떤 사람은 이걸 VTN, VTP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죠? VTN, VTP. 책을 읽을 적에 저자가 어떤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지 잘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현식은 뭐예요?
바디 효과가 고려되지 않은, 바디 효과를 아직 고려하지 않은 NMOS의 threshold voltage VTO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VTO.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한 식 보시면은, 그쵸? 우리 전에 요새 양으로 된 threshold voltage를 구했어요. 이 표현식을 할 적에 C 옥수분의 E 입실론 S Q&A 일종의 상수죠. 옥사이드 캐파시턴스고 뭐 유전율이고 전하량이고 도핑 컨센트레이션이니까 상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지효라는 사람들은 그냥 감마 그렇게 부릅니다. 감마. 그래서 감마로 표현하게 되면 VTO는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티피컬한 경우를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지금 B타입 메탈이고 여기가 게이트 옥사이드고 이게 B타입 실리콘이다. 그럴 경우에 여기 지금 백그라운드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한 이 정도 되고, 그죠? 여기에 지금 메탈 게이트를 알루미늄을 쓰지 않고 우리 뭘 썼다 그랬어요? N 플러스 폴리를 썼다 그랬죠? N 플러스 폴리, 그죠? N 플러스 폴리를 썼을 경우에, 그리고 여기 게이트 옥사이드 두께 T옥스 이걸 얼마로 했어요? 100옹스 드롱으로 했어요. 이 경우에 threshold 볼테이지를 계산하는 연습 문제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플랫밴 볼테이지는 이제 음수가 나왔었고, 그죠? 요 두 번째 항을 계산을 했더니 한 뭐 요 정도 크기가 나왔고, 세 번째 항 계산했더니 요 정도 크기가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토탈 세 항을 합했더니 threshold 볼테이지가 0.037 볼트라는 숫자가 나왔었어요. 그죠?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스펫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금 게이트고 이게 소스고 드레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내가 인버터로 쓰고 싶다. 여기다가 뭐 부하저항을 달아가지고 여기다 VDD를 연결을 해서 인버터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인풋 쪽이니까 여기 인풋 쪽에 인가하는 전압을 우리가 뭐 인풋 볼테이지의 스윙 이렇게 얘기하죠. 인풋 전압의 변동 범위, 인풋 스윙 그러죠. 인풋 스윙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요? 제로에서부터 이 VDD까지 쓰잖아요. 제로에서부터 VDD까지 를 여기다 인가를 해가지고 제로 볼트 근처가 나오면 여기 하이가 이 트랜지스터가 오프되니까 VDD가 그대로 나와서 하이가 나오고, 그죠? 제로를 넣으면 하이가 나오고, 여기에 하이 볼테이지 VDD를 인가하게 되면 이 트랜지스터가 온이 되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접지가 돼서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인버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인풋단에 인가되는 전압이 0볼트에서부터 VDD 라인 뭐 3.3볼트 이 안에서 전압이 인풋 전압이 스윙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이 예제에서처럼 threshold 볼테이지가 0.037이면 threshold 볼테이지가 여기죠. 여기잖아요. 거의 0볼트에 들러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인풋 전압이 이 넓은 범위에서는 하이 전압을 로우로 인버팅 시키는데 요 좁은 구간에 대해서만 제로 볼트를 로우 로직을 하이로 인버팅 시키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노이즈 마진이 좁다 그러죠. 그래서 조금만 이쪽으로 가면 이게 로우인지 하이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threshold 볼테이지를 이쯤 갖다 놓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야만 로우와 하이를 충분히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윈도우가 생기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디바이스 엔지니어는 내 마음대로 우리 팀장님이 시킨 대로 우리 사장님이 시킨 대로 스레시홀 볼테이지를 0.7V로 우리 좀 하자. 뭐 1.0V로 하자. 0.5V로 하자. 그랬을 적에 내가 원하는 대로 스레시홀 볼테이지를 딱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스레시홀 볼테이지를 여기다 갖다 놓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스레시홀 볼테이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스레시홀 볼테이지를 이렇게 어저스트먼트 하는, 조정하는 엔지니어가, 디바이스 엔지니어가 조정하는 행위를 VT 컨트롤을 한다고 합니다. threshold voltage adjustment, VT 컨트롤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겠습니까? threshold voltage를 컨트롤한다 그래요. 오케이. 어떻게 하면 threshold voltage를 여러분이 지금 0.037V에 있는 threshold voltage를 얘를 가령 예를 들어서 0.7V로 만들고 싶어요? 뭐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죠? 0.7V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 제일 쉬운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익스프레션을 들여다보게 되면 뭐 얘를 키우든지 얘를 키우든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은 얘를 키우려면 도핑을 많이 하면 되겠죠. 기판 도핑을 많이 하면 돼요. 근데 기판 도핑을 많이 하게 되면 이 값도 커지죠. 음수적으로. 그렇죠? 이것도 커지고. 그래서 일종의 난리니아한 관계를 이루고 있고, 나중에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쪽 공부를 하게 되면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텐데, 기판 농도를 높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효과, 핫 일렉트론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판 농도를 무턱대고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판 농도를 올리는 이 방법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죠? 기판 농도는 그냥 낮춰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PB를 바꿀 수도 없고 NA 값을 바꾸는 거죠 지금. 그렇다고 실리콘을 쓰지 않고 다른 세미컨덕터를 쓸 수도 없고, 옥사이드 COX 값을 작게 한다? COX 값을 작게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여기 수식적으로는 수학식을 봐서는 뭐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엔지니어들이 쓰는 방법은 VT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서 착안을 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죠. 자, threshold voltage라는 게 뭐였죠? threshold voltage. 계면을 threshold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threshold 상황이 뭐예요? threshold 상황이 우리의 약속한 것이, 이게 지금 게이트에다가 여기다가 보세요. 게이트에다가 양의 전압을 인가하는데, 어느 정도의 양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여기 디플리션 영역에 있는 여기에 뭐예요? 디플리션 차지들,
전부 상쇄해 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여기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 전자의 농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판에서의 홀 농도만큼 생길 수 있도록 이쪽 게이트의 반대쪽에, 이 반대쪽에다가 얼마만큼의 양의 전압을 인가해서 양의 전압을 공급해 줘야만 밑에 있는 이 음의 전하들을 다 컴펜세이션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게 스레이쇼 볼테이지죠.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걸 평형판 축전주로 봤을 적에 이 절연체를 기준으로 이거의 반대쪽, 이쪽에 음의 전하는 뭐가 있어요? 디플리션 차지들이죠. 디플리션 차지들. 이 디플리션 차지들을 다 컴펜세이션, 보상하기 위해서 게이트에다가 얼마만큼의 양의 전압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게이트에 양의 전압을 인가해야 되겠느냐 하는 게 스레이쇼 볼테이지예요. 그러면 당연히 스레이쇼 볼테이지를 내가 올리고 싶으면 밑에다가 음의 전압을 많이 깔아주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깔아준 음의 전압가 많으니까 공급해줘야 될 양의 전압가 더 많이 필요로 되죠. 더 많이 필요로 되니까 더 많이 필요가 된다는 얘기는 게이트 전압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스레이쇼 볼테이지가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음의 전압을 이렇게 깔게 되면 도우핑이 되는 거죠. 도우핑. 이 도우핑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죠? 도우핑을 하게 되면 도우핑의 영향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음의 전압을 깔아주긴 깔아주되 어떻게 깔아주느냐? 깔아주되 어떻게 깔아줬으면 좋겠느냐? 하면 이 책에 선생님이 여기 렉처 노트에 그려놓은 것처럼 옥사이드와 실리콘의 요 계면 맞닥뜨려 있는 요 계면에다가 음의 전하를 마치 면 전하를 만들듯이 쫙 깔아주자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 음의 전하가 있고 또다시 여기에 밑에 보론들이 이온화된 전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음의 전하를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스레시홀 볼테이지가 아까 뭐 0.037이었나요? 37볼트라면 여기에 엑스트라 이 면전하, 쉬트 차지 얘네들을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더 양의 전하가 필요할 테니까 스레시홀 볼테이지가 VT가 올라가겠죠. 되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의 이러한 방식을 이런 그 면전하를 그러니까 Si와 SiO2 계면에 네거티브 면전하를 깔아주는 거죠. 그죠? 그죠? 깔아주는 방법은 역시 임플란테이션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음의 전하를 여기 깔아주고 싶으면 뭘 때리면 돼요? 보론을 때려주면 되는 거죠. 붕소를 때려주게 되면 그룹 3족에 보론을 때려주게 되면 붕소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붕소가 여기에 박혀가지고 근데 이제 일대 붕소를 뭐 중구난 방식으로 여기도 박히고 여기도 박히고 여기도 박히고 여기도 박히고 이러면 안 되죠. 여기만 싹 박혀지도록 기술적으로 고난도의 기술이겠죠. 여기만 딱 걸리도록 거기에만 딱 들어가서 박히도록 그래서 면전하를 만들도록 보론을 임플란트합니다. 이런 임플란테이션을 우리가 채널
임플란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채널 임플란테이션. 채널 임플란테이션. 채널 임플란트. 임플란트까지만 써도 되죠. 임플란트. 그래서 이와 같이 보론으로 쉬트 차지를 여기다 쭉 만들어서 네거티브 이온을 형성을 하게 되면 여기 음의 전하가 늘어나니까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곱센티미터당 단위 면적당 QI계를 때려 박으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는 쉬프트를 하게 되고 쉬프트하는 스레시홀드 볼테이지와 내가 때려 넣는 임플란트 하는 채널 임플란트의 도우스라 그래요. 채널 임플란트의 도우스 양 사이의 관계는 이와 같은 관계가 되겠죠. 델타 V는 QI를 COX로 나누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엔지니어링이 되는 거죠. 델타 V만큼 내가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시프트 시키고자 할 경우에 얼마만큼의 채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가 하는 관계식이죠. 그죠? 그래서 델타 V만큼 내가 시프트하고 싶으면은 QI 나누기 COX 이런 관계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QI를 내가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QI를. 당연히 시험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채널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0.037V에서 0.7V로 옮기고 싶다. 보론을 단위 면적당 몇 개 때려 넣어야 되느냐 계산해 보시오. 그죠? 그런 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얼마든지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증가시켜 가지고 쭉 우측으로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증가시켜 가지고 우측으로 여기 있던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우측으로 쭉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런 상. 왼쪽으로 가져가게 하려면 뭘 때려 넣으면 될까요? 3족을 때리는 게 아니고 5족을 때려 넣게 되겠죠. 5족을. 근데 일반적으로 5족을 때려 넣지는 않아요. 실무적으로는.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고 싶으면 양의 이온을 박아야 되니까 5족을 때리겠죠. 근데 5족의 이온,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비소, 포스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아톰들이 디피시비티, 확산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면전화로 쫙 만들 수가 없고 얘네들이 자꾸 스며들어요. 스며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이런 데 두고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의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보론을 때려 넣어 가지고 우측으로 시프트 시켜서 원하는 데 딱 갖다 놓지. 여기 있는 전화를 여기 있는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일로 왼쪽으로 끌고 가는 디자인은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실무적으로 현업적으로는 그런 방식의 스레시 VT 컨트롤은 잘 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을 배웠죠. 여러분이 VT 컨트롤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학생들이 더 머릿속에 넣어둬야 할 지식이 뭔가면 지금까지 강의를 할 적에는 선생님이 강의를 할 적에는 이 실리콘, 옥사이드, 이거 옥사이드죠. 이거 옥사이드, 실리콘, 메탈, 에 불순물이 전혀 없고 아주 퍼펙트한 완전 무결한 계면을 갖추었다는 가정하에 강의가 2주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MOS를 만들게 되면 실리콘 위에 격자상수가 다른 SiO2가 올라가고 SiO2 위에 또 새로운 다른 이물질인 메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실험실 내에서 이 MOS를 만드는 환경에 가령 카본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염분도 있을 수가 있고, 각종 불순물들이 실험실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불순물들이 스며들어가서 가령 SiO2와 실리콘 사이 계면에 어떤 다른 이물질이 스며들기도 하고, 또 SiO2 내에 떠다닐 수 있는 플로팅하는 부유할 수 있는 그런 소듐 아이온이 들어가기도 하고, 칼륨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트륨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소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원하지 않는 불순물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런 불순물들이 이온 상태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온이니까 전하죠. 전기를 띠고 있잖아요.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여기에 threshold 볼테이지에 영향을 미치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threshold 볼테이지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음의 전하들을 전부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반대측에 양의 전하가 얼마나 필요할까? 이 양의 전하를 공급하기 위해서 내가 걸어줘야 할 전압을 threshold 볼테이지라 그러는데, 정작 저련체에 양의 전하 혹은 음의 전하에 이런 불순물들로 인해서 변동이 생긴다면 당연히 VT가 바뀌겠죠. VT가. 그죠? 이런 불순물들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VT를 얘를 정의할 적에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쌈박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대별해가지고 SiO2의 계면에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책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지금 교과서 몇 페이지에 있는가 하면 교과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308페이지에 그림 6-19에 있는 그림이죠. 그림 6-19. 보면 볼 것 같으면은 실제적으로 여기 이쪽 실리콘과 여기 옥사이드 사이의 계면에 이 계면이 완벽할 수가 없죠. 이 계면에 인터페이스 트랩 차지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죠. 인터페이스 트랩 차지. 그죠? 그래서 얘를 QIT라고 그랬어요. 인터페이스 트랩 차지라고 그러죠. 그것뿐만 아니라 실리콘 위에 SiO2를 만들 적에 어떻게 만든다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실리콘을 퍼니스, 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산소나 수증기를 흘려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SiO2, 서멀 옥사이드를 열적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리콘과 여기 SiO2 사이의 계면에 SiO2가 아니고
SiO5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불완전한 이런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책에 써 있는 것처럼 이 책에서는 상징적으로 SiO(X라고 그랬어요.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fixed charge, 양의 전기를 띠고 있는 fixed charge라는 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책에서 이거를 QF라고 썼어요. fixed charge, 양의 전기를 띠고 있는 fixed charge. 그죠?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옥사이드 산화막, 이게 지금 여기가 옥사이드잖아요. 옥사이드 산화막 내에 플로우팅 할 수 있는, 떠다닐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양이온들, 뭐 소듐, 뭐 카본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공장 내에서 그 일하는 작업자들이 부주의로 손에 묻어 있던 염분이 묻을 수도 있고, 그죠? 호흡 도중에 내뿜는 여러 가지 카본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바일한 이온들을 형성한다 그런다면 이걸 갖다가 우리 책에서 얘를 QM이라고 그랬어요. 모바일 아이오닉 차저랬죠. QM. 모바일 아이오닉 차저. 모바일 아이오닉 차저. 그죠? 그다음에 옥사이드 내에 움직이지 않는 옥사이드 트랩트 차지. QOT. 뭐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개로 분류를 했는데 각양각색의 이온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에 의한 영향을 다 고려해야 되죠. 그죠? 이것들이 음이온이라면 스레시홀 볼테이지를 플러스로 이동시킬 것이고, 이것들이 만약에 양이온이라면 스레시홀 볼테이지를 반대쪽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이동시키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고려해서 다시 식을 한 번 더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항이 하나 더 들어가죠. 이것들이 다 고려된 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향에 의한 이런 영향들에 의한 스레시홀 볼테이지에 대한 연구에 대한 서적도 교과서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죠. 이것들이. 그래서 하여튼 모델링을 할 경우에 수학적으로 여기에 양이온이 존재하게 되면 스레시홀 볼테이지에 이렇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요거는 아까 뭐였어요? 채널 임플란트였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채널 임플란트한 양이었고, 여기까지가 인터페이스에 존재하는 불순물까지 고려한 강의 내용인데, 여러분 책으로 표현하게 되면 6-37식, 6-37식, 6-38식까지 다 강의가 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학생들이 이제 흔히 매년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뭔가면,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책을 읽을 적에 우리 스트리트만 책을 읽는다든가, 그 밖에 다른 뭐 사이먼 G 책을 읽는다든가, 뭐 니만 책을 읽는다든가, 뭐 양 책을 읽는다든가, 책을 읽을 적에 교과서의 그 저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어떤 저자들은, 잘 보세요. 선생님의 일을. 어떤 저자들은 플랫 밴드 볼테이지,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강의했던 것처럼 플랫 밴드 볼테이지는 뭐라고 선생님이 강의했어요? 메탈의 워크 펑션 빼기 실리콘의 워크 펑션을 플랫 밴드 볼테이지라고 부르자 라고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저자는 플랫 밴드 볼테이지를 정의할 적에 메탈의 워크 펑션 빼기 실리콘의 워크 펑션 에다가 SiO2와 실리콘 사이의 계면에 이런 불순물이 있을 게 뻔하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요거까지 합친 거를 플랫 밴드 볼테이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요거까지 고려한.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에 읽을 적에 플랫밴드 볼테이지를 어떻게 정의했는가를 눈여겨봐야 되겠죠. 저자의 마음이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채널 임플란트 한 양까지 다 인클루드해서 얘와 얘를 다 인클루드해서 플랫밴드 볼테이지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책 읽을 적에 항상 그거를 보고 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 시점에 와서 이제 디바이스 엔지니어가 자기가 채널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VT 값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죠? 그래서 트랜지스터 중에서는 지금 NMOS만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NMOS. 볼 것 같으면은 NMOS에서 VT 값이 양수인 경우와 VT 값이 음수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게 게이트에 걸어준 전압이고 이게 흐르는 전류라고 합시다.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흐르는 전류. 그러면 만약에 VT 값이 양수이면 VT 값이 양수란 얘기는 이 게이트가 있고 이게 소스, 이게 드레인인데 이게 게이트고, 그죠? VT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게이트에다 아무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 그라운드 포텐셜에서는 제로 볼트일 적에는 채널이 만들어지지 않다가 게이트에다가 VT 값보다 큰 전압을 인가할 적에만 채널이 생기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그런데 한편 만약에 VT가 음수라 그러면 마이너스 0.3V 이렇게 되면 인풋 전압이 그라운드 포텐셜일 적에 그 인풋에 아무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을 적에 채널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3.3V를 가해도 채널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채널이 인풋 전압이 0V서부터 3.3V까지 스윙할 적에 채널이 항상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채널이 항상 만들어져 있어요. 얘는. 요 위에 있는 요 트랜지스터는 스레시홀 볼테이지보다 큰 전압을 인가할 적에만 채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낮은 전압을 인가하면 채널이 사라지는 거예요. 얘는 어떤 거예요? 얘는 스레시홀 볼테이지가 음수니까 게이트에다가 0V를 가하나 1V를 가하나 3.3V를 가하나 항상 채널이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걸어준 전압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위의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되는 그림이에요? 위의 트랜지스터는 이런 커브가 되는 거예요.
이런 트랜지스터. 그죠? 여기가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돼가지고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보다 커지면 전류가 확 늘어나는 이런 커브가 돼요. 그죠? 이게 1번 트랜지스터의 경우고 2번 트랜지스터는 어떤 거예요?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음수니까 음수죠? 여기서부터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양의 구간에서 이게 지금 0볼트고 이게 만약에 3.3볼트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항상 전류가 흐르는 거죠. 항상 전류가 흐르죠. 이게 지금 2번 트랜지스터. 1번 트랜지스터는 어떤 거예요? 여기선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여기가 지금 0볼트고 여기가 3.3볼트인데 이 구간에서만 전류가 흐르는 거죠. 1번 트랜지스터와 2번 트랜지스터 차이가 다르죠. 그래서 1번 트랜지스터 같은 거를 1번과 같은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지금까지 배워온 트랜지스터죠. Enhancement Mode 트랜지스터라고 그래요. Enhancement Mode 트랜지스터. 2번과 같은 트랜지스터를 Depletion Mode 트랜지스터라고 해요. Depletion Mode라고 해요. 얘를 Enhancement Mode, 얘를 Depletion Mode라고 해요. 회로적으로 표시할 적에는 아마 학생들 본 적이 있을 텐데 트랜지스터를 그릴 적에 이게 1번 트랜지스터의 표기 방법이고 2번 트랜지스터는 여기다가 색칠을 해요. 이게 디플리션 모드 트랜지스터예요. 색칠한 게 왜 색칠했는지 알 것 같으죠? 디플리션 모드 트랜지스터는 항상 여기 채널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채널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디플리션 트랜지스터를 색칠을 이렇게 나죠. 이게 지금 디플리션 모드. 얘는 인핸스먼트 모드. 그죠? 디플리션 모드, 인핸스먼트 모드. 그래서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출력 특성을 그릴 적에 나중에 이제 FET를 다음 달에 배우게 되는데 인핸스먼트 모드는 말 그대로 원래는 채널이 없다가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이상을 걸어주게 되면 그때 가서 채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모드를 인핸스먼트 모드라고 그래요. 인핸스 북돋아 준다는 이런 의미죠. 북돋아 준다.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이상을 걸어서 채널이 만들어지도록 인핸스 한다. 인핸스먼트 모드. 이렇게 불러요. 얘는 원래 채널이 있던 놈을 로직으로 사용하려면 채널을 없애야 되니까 채널을 없앤다. 뺀다.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이트에다가 음의 전압을 인가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디플리션 모드라고 그래요. 디플리션 모드. 빼낸다. 채널을 빼낸다. 디플리션 모드. 그죠?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특성 곡선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드레인 커런트와 게이트와 여기다가 VDS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ID vs VDS. 출력 특성 손이라 그러죠. 인핸스먼트 모드 트랜지스터는 원래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스레셜 볼테이지 이상의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야말로 인핸스 시키는 모드죠. VG를 VT 이상으로 증가시켜주면, 인핸스 시켜주면 커런트가 이렇게 인핸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반면에 디플리션 모드 트랜지스터는 게이트에다가 그라운드 볼테이지, 전압을 0을 가하면 이미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근데 게이트에다가 음의 전압을 걸게 되면 이 흐르고 있던 전류를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게이트에다 음의 전압을 인가시킴으로써 디플리션 시키죠. 채널을 없애버리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디플리션 모드의 트랜지스터라고 불러요. 디플리션.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은 뭘 배운 거예요? MOS 구조에서 스레셜 볼테이지 컨트롤하기 위해서 채널 임플란트를 한다. 게이트 옥사이드는 퍼펙트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불순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려를 해서 스레셜 볼테이지를 이렇게 보정을 해준다. 커렉션을 해준다. 스레셜 볼테이지를 이제 엔지니어가 마음껏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스레셜 볼테이지가 양수인 경우를 인핸스먼트 모드 트랜지스터라고 부른다. 음수로도 만들 수 있고 이 음수로 만들면 디플리션 모드 트랜지스터라고 부른다. 됐죠?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전자회로 시간에 디플리션 모드 트랜지스터랑 인핸스먼트 모드 트랜지스터 이 두 개를 얘랑 얘를 조합을 해가지고 NMOS 로직을 만드는 회로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인버터 같은 걸 구현을 할 적에 어떻게 했었어요? 여기다가는 디플리션 모드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여기는 인핸스먼트 모드를 만들어 가지고 로직을 썼죠. 그죠? 이런 것 갖다 NMOS 로직이라고 그러죠. NMOS 로직. 맞아요? 그죠? 디플리션 모드 트랜지스터. 되죠? 이런 NMOS 로직을 만들 적에는 어떻게 만들까? 실제 공정적으로 이 기판이 이렇게 있으면 P형 기판이 있으면 여기다가 디플리션 트랜지스터 하나 만들고 이쪽에다가 인핸스먼트 트랜지스터를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에 마스크를 써가지고 마스크를 써서 가령 여기 마스크를 두면은 여기다가 보론 임플란트를 할 적에 보론으로 채널 임플란트를 할 적에 이쪽은 보론을 맞고 이쪽은 안 맞고 그럴 테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쪽은 맞으니까 여기에 채널 임플란트를 맞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맞았으니까 여기는 VT 값이 크겠죠. 여기는 VT가 여기도 VT, 여기 트랜지스터랑 여기 트랜지스터의 VT 값이 다르겠죠. 여기는 채널 임플란트를 했고 여기는 하지 않았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쪽 트랜지스터는 뭐예요? 인핸스먼트 트랜지스터 1번 타입이 되고 여기는 맞질 않았으니까 여기는 2번 타입의 디플리션 트랜지스터를 하나의 웨이퍼에 동시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로직 구현이 가능한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시간의 마지막으로 바디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바디 효과. 바디 이펙트라 그래. 바디 이펙트. 바디 효과. 선생님이 미리 예고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메탈이고 여기가 옥사이드고 이게 지금 우리 P-타입 실리콘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바디를 접지를 시켜요. 그리고 여기다가 게이트에다가 뭐 양해전압이나 뭐 양해전압을 인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접지서부터 VDD까지 양해전압을 인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에 P타입 실리콘에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이런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걸 VSB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그림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기 사실 이쪽에 뭐가 있어요? 여기 소스가 있고 여기 드레인이 있잖아요. 그죠? 소스를 일반적으로 접지를 시키고 드레인에다가는 뭘 걸어요? VDS 양해전압 걸잖아요. 그죠? 소스를 접지를 시켜요. 그래서 접지된 소스 대비 여기가 지금 바디니까 접지를 시킨 소스 대비 바디에 걸어준 전압을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었다는 의미에서 보통 우리가 VSB 이렇게 씁니다. VSB 알겠어요? VSB 소스를 접지를 시키니까 VSB 그죠? 그래서 지금 아직 FET를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뭐 이 부분은 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게이트의 바디에다가 여기 바디에다가 음의 전압을 인가시켰을 적에 게이트에다가 어느 정도의 전압을 걸어야만 스레시홀드 상황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죠? 여기다가 네거티브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뭐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을 적에 여기에 뭐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디플리션 영역이 이렇게 생기죠? 디플리션 영역.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온화된 보론들, 아이오나이즈드 억셉터들 이미 다 배웠어요. B-, B- 이런 이온들이 있죠. 이 이온들을 전부 컴펜세이션 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 걸어줘야 할 양의 전압이 스레시홀 볼테이지였어요. 그죠? 그런데 당연히 여기다가 백바이어스를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 놓게 되면 여기에 이 디플리션 영역이 이거보다 길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음이온들의 양이 늘어나겠죠. 맞아요? 이게 더 늘어나겠죠. 이만큼 더 디플리션 폭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스레시홀 볼테이지의 두 번째 항, 표현식의 두 번째 항이 늘어나겠죠. 그죠?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스레시홀 볼테이지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바디 효과를 고려하면 스레시홀 볼테이지 표현식이 어떻게 될까요? VT는 검정색으로 씁시다. 표현식은 VT는 VFB 더하기 좁을 것 같으니까
더하기 C옥수분의 1 제곱근해 다 있을까요? 글씨를 조그맣게 씁시다. VT는 플랫밴드 볼테이지 더하기 C옥수분의 1의 제곱근해 2 입실론 S Q NA의 2배 phi 더하기 VSB 되겠죠. 다시 글씨를 작게 VT는 플랫밴드 볼테이지 더하기 C옥수분의 1에 2 입실론 S Q NA의 괄호 열고 2배 phi였던 것이 어떻게 돼? 이전압으로 인해서 phi였던 것이 이 디플레이션 폭이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얘 때문에 VSB만큼 늘어나야겠지.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만큼 늘어나죠. 이거는 변동이 없을 거예요. 여기다 전압을 인가했다 그래가지고 얘와 이 실리콘과 이 워크 펑션이 달라진 건 아니죠. 이거 뭐 그대로고 가운데 두 번째 항 디플레이션 차지만 요것만큼 바뀔 거예요. 더하기 2배 VB 여기다 VSB를 더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더하면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왜 더하면 안 돼요? 이 세 번째 항이 뭐죠? 스레시홀드 상황에서의 서피스 포텐셜이죠. 스레시홀드란 서피스 포텐셜이 얼만큼 굽어지는 걸 스레시홀드라고 그래요? 2배 phi만큼 굽어진 게 스레시홀드니까 이건 넣으면 안 되죠. 맞아요? 이게 바디 효과를 고려한 스레시홀드 전압입니다. threshold voltage with body effect 바디 효과를 고려한 threshold voltage에 대한 표현식입니다. 됐어요? 이게 여러분이 기다렸던 threshold voltage를 고려한 바디 효과를 고려한 threshold voltage에 대한 표현식입니다. 외워야 되죠.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이제 건드리면 손을 보게 되면 다시 쓰게 되면 VT는 플랫밴드 볼테이지 더하기 C옥수분의 1에 괄호 열고 2 입실론 S QNA에 아까대로 2배 phi 더하기 VSB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빼기 스퀘어 루트 2 입실론 S QNA에 2배 phi 여기를 중괄호를 칠까요?
이걸 한번 뺐으니까 이번엔 더 해야 되겠죠. C 옥수분의 E 입실론 S Q&A에 2배 phoebe.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얘 한번 뺐으니까 한 번 더 해줬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2배 phoebe죠. 이 앞에 이 식에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한 번 뺐다가 더했다. 한 번 빼줬다가 더해줬다 한 것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잘 들여다보세요. 여기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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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친 게 뭐예요? 합친 게 바로 스레시홀 볼테이지, 바디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스레시홀 볼테이지죠. VTO죠. without 바디 효과. 분의 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요거에다가 뭘로 할 거랬네. 요거에다가 요거를 곱한 거, 그죠? 이걸 뭐라고 불렀었어요? 요거를 우리가 감마라 그랬었죠. 감마. 그러니까 이거 감마에 괄호 열고 스퀘어 루트 2배의 phoebe 더하기 VSB 빼기 스퀘어 루트 2배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쓰게 되면 VT잖아요. 요식들을 가지고 있죠. 전자열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스파이 시뮬레이션을 할 적에 얘를 어떻게 써요? VTO 이러죠. VT. 스파이스 모델에서 VTO. 얘는 뭐라고 썼어요? VT 이랬었죠. 얘를 뭐라 그랬죠? 감마. 얘를 뭐라 그랬었어요? 피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피비를. 그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스레시홀 볼테이지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